안녕하세요. 희소한 가치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열심히 공부해서 채널 운영하기 시작한 은한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 음식 중독 책 보면서 마지막 시간에는 렙틴 저항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몸속에서 포만감을 관장하는 호르몬, 이 렙틴이라는 아이의 문제가 생기면,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의 식욕은 크게 증가하고 대사는 떨어지면서 비만의 이슈에 우리가 좀 더 노출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렙틴 저항성과 항상 함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아이가 인슐린이고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둘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인슐린에 대한 이야기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슐린이라는 아이는 우리 몸속에서 호르몬, 골격근, 지방세포, 간 이런 표적장기의 당분의 흡수를 촉진하라고 권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충분한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고 있지만 표적장기가 잘 반응을 하지 않으면 당분을 좀처럼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해요.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렙틴 저항성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은 지방 합성을 위해서 재정비가 된다라고 해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던 스위치를 꺼버리고 지방을 저장하는 모드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요. 근육도 지방보다 포도당을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고 지방세포도 지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몸속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이 사용되지 않는 환경이 되는 거죠. 지방이 사용되지 않고 계속 쌓이기만 하니까 비만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기느냐? 정확한 해답을 아직 많은 연구들이 밝혀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습관상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 것들은 운동 부족, 고지방 식사, 정제된 탄수화물의 식사, 그리고 스트레스를 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만성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높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공감하시겠지만 스트레스를 세게 받으면 뭔가 단 게 땡겨요. 그쵸? 단 거를 먹고 싶고 되게 달콤한 탄수화물이 먹고 싶어지고 되게 바삭하게 튀겨진 튀김이나 맛있게 구워진 스낵 이런 것들을 탐닉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 디저트, 스낵, 당분이 많은 음료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탄수화물과 당분의 섭취를 늘리면 인슐린 수치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코르티솔 수치와 인슐린 수치가 동시에 높아지면 렙틴에 교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렙틴 저항성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런데 그래서 땡겨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했다. 그럼 어디로 간다? 렙틴 저항성으로 간다. 고속도로에 올라탔다라는 표현을 저자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큰일 났네. 나는 맨날 스트레스 받고 맨날 탄수화물 먹는데 그러면 나는 비만의 문제로부터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건가? 라는 공포가 되게 밀려오시잖아요. 우리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고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렙틴 저항성이 개선되고 세트 포인트가 내려가고 체중도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인슐린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인슐린에 대한 이슈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광고가 나간다고 해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려면, 즉 인슐린 저항성 이슈가 해결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권고하느냐? 첫 번째, 식단을 바꾸라는 거죠.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줄여야 되고요. 고지방 식사 또는 중성지방이 많은 복부의 내장지방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들을 피하고, 즉 어떤 걸 먹어야 돼요? 현미밥에 쌈채소에 밥 한 번, 반찬 한 번. 팔법칙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식단으로 돌아가고, 두 번째는 내장지방은 우리 피하지방하고 성질이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내장지방이라는 아이는 피하지방과는 달리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을 우리 몸 가운데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이 많아지신 분들은 당뇨병, 심장병, 치매, 암, 대사증후군으로 이 염증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몸이 띵띵 붓고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다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그 스트레스가 부종을 일으키고 혈압과 혈당을 높이는 악순환에 빠진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내장 지방을 줄이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활동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포 사이사이를 깨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실천은 관리 가서 세포 사이사이 깨워주고 관리를 가지 않는 날에는 활동량을 가져가 주는 거죠. 그래서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양을 늘려주게 되면 근육도 지방을 끌어다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혈 속에 있는 당분 수치를 낮출 수 있고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 이 모든 문제들이 점점 개선되고 완화가 된다고 해요. 또다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네, 8법칙을 지키는 걸로 돌아오게 되죠. 주비스 8법칙 제가 영상으로 정리한 것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식단 여러분 깨끗하게 가져가시는 거, 건강하게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닌 현미밥과 좋은 반찬으로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과도한 다이어트가 아닌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닌 건강한 다이어트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저희 움직여주시는 거 있잖아요. 직접 몸을 움직이는 활동도 너무 좋고 관리를 가셔서 근육 사이사이 깨우시는 것도 좋고 우리가 활동량을 늘려가면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은 무엇? 음식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음식 중독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방금 말씀드린 악순환들이 계속 돌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클립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이야기를 렙틴 저항성에 이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책에서 저자가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떤 습관 개선을 하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빨간 날이에요. 10월 달에도 오늘도 개천절, 다음 주에도 한글날 계속해서 기분 좋은 공휴일들이 중간중간 껴있는데요. 행복하고 즐거운 가을 날씨 즐기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힐링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포인트들 많이 기억하면서 건강한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건강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신을 많이 칭찬해주면서 저희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도 좋은 내용 들고 여러분 다시 찾아올게요. 그 사이에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저희 금요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비어터 커뮤니티에서 소통하고 인스타에서 또 블로그에서 좋은 글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